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온통 한동훈입니다. 정치권이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 그 다음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노총의 정치 파업,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정치권 화제의 중심에 있다가 갑자기 2, 3일 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실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동훈의 파워, 한동훈의 이 같은 집중도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왜 이러는 것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차출될 것이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장관이 나설 수 있다라는 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론에 나왔지만 전언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의 이름으로 딴 전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관은 정치할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정치할 상황도 아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따로 쓸 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정말 했느냐라고 대통령실에 또 다들 확인을 하니까 주로 수석이나 비서실장급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도 아니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확인해 줄 수 없다. 지금은 이제 정치의 계절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정치권에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고 누구나 정치 지도자 자신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안 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시시각각 변하는 이 정치판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치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도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변하는데 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으며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은 민심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 정치를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 이렇게 중요한 일,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남욱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영학의 녹취록, 많은 이재명의 자료들이 이낙연 쪽으로 흘러갔다. 이 부분은 이낙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또 개딸들이 나서서 역시 이낙연이 조국을 조지더니만 이젠 이재명까지 이낙연이 조졌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서고 시끄럽습니다. 오래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남욱의 진술에 따라서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쑥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한동훈의 파워. 이재명은 100일 기자회견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겠죠.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릴레이 캠페인을 하자라고 정청래가 앞장섰는데 고작 2명, 민주당 169명 가운데 현역 의원 가운데 고작 2명만 릴레이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민심이 바뀐 거죠.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재명과 당은 당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다.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를 선언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면 같이 감옥에 들어갈 겁니까? 같이 정치 그만둘 겁니까? 정청래는 그만두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게 이재명 문재인의 저 어마어마한 저 뉴스까지를 잠재우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의 정치 불법 파업 완전히 수그러들었습니다.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전체 민노총 소속 노조원 110만 명이죠. 그 가운데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 어제 총파업 결의대회에. 2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민노총,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뒤흔들었던 민노총. 사실은
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치를 흔들어 왔는데 민주당이 민노총의 국회 파견 부대가 아니냐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민노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3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왜곡시킨 민노총을 여기에서는 끝장낸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민노총의 뉴스마저 뒤로 밀게 되는 도대체 한동훈의 파워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한동훈의 파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좀 짚어보면 차기 대권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모든 우리나라의 이 진영 대결로 굳어져 있는 현실 정치에서 가장 정치적인 원동력은 차기 대권입니다. 차기 대권에서 이재명, 한동훈이 현재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개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야기 하나하나에 모두가 촉각이 곤두서게 되는 것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의 차기 대권 구도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윤석열 대통령, 윤심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바로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멀리 보면 차기에 다시 보수 정권이 집권할 수 있느냐, 이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을 바로잡는데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차기 대권주자가,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 한동훈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곧바로 되는 뭐 사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도 검사 출신인데 다시 또 이어서 대통령이 된다. 이 그림은 순조로운 그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다른 여러 가지 경력이 쌓여야 한다. 검사 출신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희석되어야 한다. 많은 정치적 업적이 쌓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확실한 검찰 수사, 적폐청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일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정치사에서 변하는 건 변하고 또 변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또 법원의 재판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폐청산, 공정한 검찰권에 의한 법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가장 절실한 것이긴 하지만 3, 4년 뒤에도 이게 계속 그대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전망해 보면 물론 뭐 정치는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에 투입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 경력은 어떤 스텝이 좋으냐, 어떤 절차가 좋으냐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기도 하고 많은 지금 전체 정치권이 쳐다보는 지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는 투입이 되어야 한다.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 총선을 이끌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은 따로 쓸 때가 있다라고 하니까 총리설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를 맡는다.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이번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나오느냐라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산적하고 고작 지금 3월 전당대회로 보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투입이 된다, 나선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다. 주호영이 지난 3일에 대구에 가서 언론인들을 상대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인기가 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MZ세대 젊은 층의 인기가 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 두 가지만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게 가장 사실상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지금 뛰고 있는 당권 주자들은 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우리는 주호영이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나섰는데 정진석이 또 이걸 이어받았습니다. 수도권과 MZ세대의 매력이 있는 정치인이 당대표가 나서야 한다. 차기 총선은 이제 소위 586 세대죠. 기존 운동권 세력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불이 확 붙은 겁니다. 당권 주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제원까지 나서서 무슨 쓸데없는 주호영, 정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당을 왜 소화시키느냐. 윤심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윤심의 뜻이 그런 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진화를 해도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일단은 진화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뜻이 있었다. 만약 주호영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 번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투입되는 시기, 정치적 경력을 어떻게 쌓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정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당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누구를 안 된다라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원들이 선택하면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정치가 이래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을 그었다. 장제원은 김기현 생각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게 당권 문제가 걸리게 되면 공천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또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큽니다. 또 당에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유승민을 꺾을 수 있느냐 제압할 수 있느냐가 큽니다. 유승민을 제압하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큰 힘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김기현, 안철수 또는 나경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유승민은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이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인데 실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공천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큽니다.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자기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호영이 이야기한 안정적인 공천 관리, 만약 지금의 국민의힘 분위기 형태라면 또다시 윤심과 반윤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친박, 진박 소동이 일어났던 이런 사태가 현재의 국민의힘 분위기라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호영이가 안정적 공천 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주호영, 정진석은 왜 이런 소리를 지금 하필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전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야 되느냐. 정진석, 주호영이 지금 사실은 개털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 5월 정도로 내년 전당대회를 해야 자기들도 어떻게 움직일 공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3월 초로 확 당겨지면서 두 사람이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정진석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도 했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밀어야 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당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정진석, 주호영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우습게 된 겁니다. 전당대회 일정 또 경선 룰 모든 것이 지금 자신들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판을 좀 흔들어 보자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 관저정치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정치, 이 가서 식사하는 사람들 모두 식사했다라는 이야기,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모두 식사했다라고 하는 일정을 다 공개를 합니다.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공개하도록 대통령실에서 용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이나 지금 안철수는 아직도 왜 나는 불러주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관저정치, 앞으로 여기에서 협의된 내용들도 계속 다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혼밥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일단은 한동훈의 이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국면 전체를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기 당권 경쟁이 정치 전면에 화제거리로 등장을 했다. 어마어마한 소득입니다. 지금 뭐 당내에서 당권 주자들의 반발, 갈등, 뭐 이걸 굉장히 큰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데, 정치권에서 그거 없었던 적 없었고,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는 없다. 언제나 논란,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기는 그 논란, 갈등을 조절해 가고 조율해 가고 해결해 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에 많은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단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고 여전히 남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의 이름 하나만으로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직접 당무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 구상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본격 시작했다. 국정개혁, 정치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다 정리되어 가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의 부분은 뭐 하루 이틀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민노총은 사실은 30년 한국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킨 민노총은 이번 판에는 끝장을 낸다. 어제 원희룡 장관의 한 말이 그겁니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계속 그겁니다. 화물연 내 측에서 지금 물밑에서 협상하자, 대화하자라고 합니다. 단호합니다. 대통령실과 원희룡 장관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라. 그 이후에 대화하자. 지금 사실은 뭐 화물연대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민노총 자체를 완전히 끝장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면서 당권 주자들, 그동안 사실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굉장히 발걸음이 빨라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자기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접어야 합니다. 치열해져야 합니다. 경쟁이. 정말 자기가 차기 총선에서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총선의 승리, 그리고 보수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느냐. 굵직굵직한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 자질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이라는 이름 하나로만으로도 매기 효과라고 하죠. 이 차기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모두를 이제 관리하면서 우리 정치권을 개혁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정치권에 투입할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보수 쪽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경력을 어떻게 쌓아가는 것이 차기를 창출하는 데 가장 유리할까? 차기 정권을 보수 정권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주인공이
꼭 한동훈이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가장 큰 가능성으로 한동훈이 자리 잡고 있다. 라는 점에서 한동훈이고 한동훈의 파워, 정치적인 파워가 지금 새삼스럽게 거론이 되는 겁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그렇게 많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부분에서 한동훈 카드, 이걸 지렛대로 해서 많은 부분을 움직여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한동훈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 정치권,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고 다른 주자들, 경쟁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